안녕하세요. 스포츠오파인의 데클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유러피언 슈퍼리그는 왜 안 될까? 입니다. 유러피언 슈퍼리그는 지난 2021년 4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소속 6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 3팀, 이탈리아 세리에아 소속 3팀까지 12팀이 모여 창설을 알렸던 유럽 축구연맹인 UEFA,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리그로 계획되었습니다. 창설을 발표하며 유럽클럽협회인 ECA를 탈퇴했던 12팀과 함께 초대 대회에 참가하는 15팀은 퇴출 혹은 강등 없이 대회에 고정적으로 참가하며 5팀을 더해 총 20팀이 홈앤어웨이로 리그 일정을 치른 뒤 성적에 따라 플레이오프 성격의 토너먼트를 치러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발리볼 네이션스리그 또는 유로리그와 유사한 축구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가하는 클럽의 몇몇만 보더라도 매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나 볼 수 있을 경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금융기업인 JP모건 체이스가 6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스포츠 미디어 기업인 다존이 중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단 3일 만에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갖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부터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구단 수뇌부를 향한 격양된 반응이 나왔고 리그를 주관하는 협회 및 사무국의 단호한 경고가 이어졌죠. 이어 유럽축구연맹인 UEFA, 국제축구연맹인 피파가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 선수를 징계해 주관하는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할 거라는 성명도 발표되었습니다. 큰 반발과 단지 속한 리그에서 구단이 외면받는 것만이 아닌 만큼 구단 수뇌부의 결정 번복은 빨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누구에겐 역사적인 혁명 시도였고 또 다른 누구에겐 축구를 모욕하는 일이었던 유러피언 슈퍼리그 창설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백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러피언 슈퍼리그는 주말이 아닌 주중에 경기를 치러 참가하는 클럽이 자국 리그를 외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경기를 치르는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인 UEFA 챔피언스리그, UEFA 유로파리그 그리고 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 나서는 건 불가능하죠. 유럽클럽 협회인 ECA 탈퇴 그리고 유러피언 슈퍼리그 창설 배경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의 상금 배분에 관한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대회 창설 목적과 비난의 화살을 누구와 나눠 맞을 것으로 정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UEFA는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의 변화를 가져가며 더 많은 클럽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할 계획을 마련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가오는 2024-25 시즌부터는 36팀이 참가하는 UEFA 챔피언스리그를 볼 수 있죠. 개편하는 클럽 대항전이 흥행하기 위해선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참가하려는 클럽의 시도를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리그를 주관하는 협회 및 사무국이 리그를 지키기 위해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참가하려는 클럽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애초에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아니라면 존폐를 장담할 수 없다는 참가 클럽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같은 리그의 하위권 클럽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지만 수입 역시 더 많죠. 스폰서 수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시즌이 중단되어 수입이 크게 줄어 팀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면 보다 작은 클럽은 더욱더 큰 타격을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 자국 리그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주말 경기에 모두 집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만큼 결국 걷는 것이 더 많은 대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아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아는 지금보다 적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나서지 못한 더 많은 클럽이 보게 될 겁니다. 리그마다 비율은 다를지라도 최상위 리그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는 하위 리그는 물론 유소년 꿈나무를 위해 사용되는데 유럽 전역에서 15 혹은 20팀을 위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클럽과 그보다 많은 어린이들은 궁지에 몰릴 겁니다. 초대 대회에 참가하는 15팀이 퇴출 혹은 강등 없이 대회에 고정적으로 참가하는 것 역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대체하려는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은 자국 리그 혹은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출전할 수 있죠. 유러피언 슈퍼리그 창설에 기여하고 리그 퇴출 등 큰 위험을 감수한다지만 참가 클럽의 4분의 3이 고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만든 건 사실상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다지만 그것이 명예로울 수 있을까요? 축구라는 스포츠의 시작은 돈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럽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시작, 클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보는 사람은 모든 걸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젠 마음이 맞는, 다시 말해 벌 수 있을 만큼 벌기 위해서 공생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는, 단지 현 시점에서 규모가 크고 벌이가 좋은 클럽끼리 돈만 나눠 가지면 된다는데 명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러피언 슈퍼리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나 볼 수 있을 대회로 기대가 컸는데 백지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우셨나요? 아니면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몇몇 구단 수뇌부의 결정에 실망했고 다시는 이런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게재될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